빠르고 편한 이동수단으로 바쁜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자동차. 수많은 차량 속에서도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는 이유. 당연히 수학을 빼놓고 말할 수 없겠죠. 자동차가 이 세상에 등장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쭉 함께 달려온 수학. 그 친밀한 관계의 비밀을 찾아 수다학과 함께 교통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수학 찾을까요? 오늘도 찾아야지. 오늘 또 어디 있을까? 수학 찾아야지.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죠. 즐겁게 여행도 하고 수학도 이렇게 싹 몸 안에 흡수할 수 있는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입니다. 말 그대로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또 수학에 대한 흥미도 이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깜짝 놀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분이 다시 돌아오셨다. 오셨다. 이러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수다 가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반가워하시는 많은 분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부모들의 어떤 그 요청. 돌아와 달라, 나와 달라. 그립다. 가장 많은 요청을 받으신 선생님입니다. 이야. 오랜만에 나오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네. 이야. 수학하면 사실 송필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예. 그런 착각도 하는군요. 네. 혼자서는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네. 저도 전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어쨌든 다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저는 고등학생들을 좀 가르치지만 네. 여행 좋아하는 그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서 네. 매스투어 아닌 매스투어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초등학생들이 다소 좀 어려워하는 네. 우리 좀 수학 원리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더 쉽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네. 약간의 노하우, 스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수다학 식구가 점점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돌아오는 가족도 생기고 좀 훈훈하게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많은 곳을 다녀왔잖아요. 네네. 야구장도 있었고 좀 기념관도 있었고 네네네. 오늘은 오늘은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박물관 투어입니다. 박물관. 이야, 박물관 재밌겠다. 그렇습니다. 박물관 투어 어떻습니까, 선생님? 아주 좋죠. 네. 사실 박물관은 민속, 미술, 과학, 역사 이런 대부분 장르들이 다 나눠져 있어서 그렇죠.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근데 박물관 가면 그냥 보고 온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좀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네. 정적이고 맞아요. 그렇죠. 가장 기억에 남는 얘기는 이제 손대지 마시오. 그렇죠. 그게 제일 많이 써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정적이죠. 맞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요? 철도 박물관이라면 우리가 기관사가 돼서 기차를 한번 모의 운행을 해본다든지 재밌겠네. 또 로봇 박물관에 가서 로봇을 조정해 볼 수도 있고요. 너무 좋다. 네, 좋다. 이런 체험은 우리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그렇겠죠. 네, 수학과 접목했을 때 수학을 보다 재미있고 또 쉽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박물관 중에서 우리가 오늘 가볼 곳이 어디예요? 있지요. 오늘은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곳이에요. 바로 교통박물관으로 가보겠습니다. 교통박물관. 벌써부터 설레죠. 재밌겠다. 예, 예. 어떤 교통 그 수단들이 예. 수학과 접목이 되어 있을까? 네, 막 지금 네. 여기서부터 막 지금 막 끌어오르는데요. 너무 기대된다. 네, 다 같이 교통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작품이라 불리며 멋스러움까지 장착한 클래식카. 어른들에게는 감성을, 아이들에게는 이색적인 추억을 남겨줄 이곳은 교통박물관입니다. 예술의 혼이 느껴지는 은빛 찬란한 자동차부터 기차, 비행기까지 이동수단 3대장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만 보고 교통박물관을 다 둘러봤다고 생각하면 오산! 본격적인 수학 탐험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이것! 디젤 엔진을 분해해 놓은 전시품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수많은 부품을 조립해야 하는 단점을 개선하고 에너지 손실까지 줄인 엔진이 있었으니 바로 로터리 엔진입니다. 로터리 엔진은 회전체가 가운데 원을 따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때 압축과 폭발을 반복하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피트로코이드 곡선. 큰 원의 바깥쪽을 따라 돌아가는 작은 원.
이 작은 원에 있는 점이 그려내는 선의 자취가 에피트로코이드 곡선입니다. 이러한 로터리 엔진을 탑재한 자동차가 바로 이거. 로터리 엔진은 발전기라든지 흡기 매니폴더 안쪽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현재는 배기가스 문제로 널리 쓰이지는 않지만 수학을 활용한 연구개발로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오겠죠. 그런데 갑자기 생긴 궁금증 하나. 자동차 연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주행거리와 사용한 연료량만 알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60km를 10리터의 연료로 달렸다면 연료 1리터당 6km라는 연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에 숨어있는 수학 원리,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전시된 클래식 차량만 100여 대. 자동차의 시초라 불리는 세계 최초의 가솔린 차부터 500여 년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태엽 자동차를 실물로 재현한 전시물까지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나간 수학 원리 발견하셨나요? 태엽 자동차에 보이는 톱니바퀴. 2개의 톱니바퀴가 처음 맞물린 지점으로 돌아가려면 몇 바퀴를 돌려야 하는지 구할 때 수학이 필요한데요. 바로 최소 공배수. 어떻게 최소 공배수로 알 수 있는지 수다학과 함께 계산해 볼까요? 10, 태엽 자동차의 작은 톱니바퀴의 톱니수는 10개, 커다란 톱니바퀴의 톱니수는 52개인데요. 이때 10과 52의 최소 공배수 값을 구하면 끝! 처음 맞물린 지점으로 돌아오려면 큰 톱니바퀴는 5바퀴, 작은 톱니바퀴는 26바퀴를 돌아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속 수학 원리 참 많죠?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자동차 바퀴가 네모일 때 자동차는 달릴 수 있을까요? 이게 주관식이 차라리 나요. 네, 맞아요. OX니까 그 보기가 2개밖에 없는데 틀리면 더 바보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모난 바퀴가 네네. 달릴 수 있냐 없냐 이거 OX인데 네네. 저는 있다의 답을 저기 할 겁니다. 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으면 문제를 내겠습니까? 오, 역시 그러네요. 접근 자체가 이야, 역시 학창 시절에 많이 찍어보신 느낌이 좀 있네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찍을 때 뭐 이유가 있어서 찍나요? 아, 근데 저는 그냥 평범하게 딱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갑니까? 네모난데 계속 그 모서리에 걸릴 텐데 저는 안 된다. X. 아, 나도 마음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답은 네. 달릴 수 있다. 있다. 다만 도로 사정이 좀 달라야 되겠죠? 오, 예. 도로 사정. 막힐 땐 안 되나? 막힐 때 그렇죠. 막힐 때는 안 되고 안 되겠죠. 빨리 달릴 수 있을 때면 되나? 예, 도로가 좀 특별한 도로여야 돼요. 그래서 어. 이 바퀴가 이게 평평한 바닥을 이렇게 잘 구를 수 있는 이유는 네. 원의 중심이 이 바닥에서부터 네. 일정한 높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사각형이면 네. 이 굴러갈 때 이 정사각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각선의 그 교점이 네. 굴러갈 때 이게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지거나 하기 때문에 덜컹거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중심이 일정하게 지날 수 있도록 이 밑에를 곡선한 특별한 곡선으로 맞춰줄 수만 있다면 네. 덜컹거리지 않고 잘 굴러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볼게요. 네. 만약 정사각형 바퀴의 한 변이 6cm라고 해봅시다. 네. 이렇게 6cm. 6cm.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굴러갈 때 이 네. 곡선의 길이하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하고 같아야 돼요. 우선 그렇죠. 네, 네. 예, 왜냐하면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요 곡선과 곡선의 사이가 딱 그 꼭점에 맞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 접선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90도가 돼야 돼요. 딱. 그래서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게 딱 맞아 들어가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굴러가면서 중심은 그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곡선들을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중심의 위치만 일정하면 뭐 정오각형, 별 모양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는 그 이야기겠네요. 얘를 잘했네요. 그래요? 맞아요. 예. 맞구나. 중심의 위치가 일정하기만 하면 네. 그 도형이 어떤 도형이든 사실은 그거 잘 조절만 하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게 되는구나. 근데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꼭 도로를 깔아야 됩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평평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요. 동그란 바퀴가 제일 좋긴 합니다. 이런 문제를 왜 질문했냐 네. 이렇게 따지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에디슨이 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에디슨이요? 네.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네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해결할 때도 대입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정사각형 속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네네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4개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네네. 정사각형 넓이에서 마름모의 넓이를 빼도 빼도 되겠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두 답은 다 같게 됐죠. 아. 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수학적 힘을 기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야, 갑자기 그 시가 생각나네요. 손으로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그렇죠. 이게 그 관점의 어떤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놀랍네요. 어쨌든 진짜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그 퀴즈에 불만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반성하시죠. 네. 자, 이제 교통박물관에 가면요,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그 자동차 얘기를 정말 끝없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일단 차체, 그 차 모양, 멋있는 차들 보면 절광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예, 특히 남학생들 더 많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보면요, 네네. 겉모양이 어때요, 피그 씨? 광택나죠. 예, 광택나죠. 광택. 예, 이쁘죠? 네, 이쁘고 광택나. 예쁘죠?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각이 졌는지 아니면 뭐 좀 동그스름한지 그런 아니, 거 너무 그런 거. 창피한데? 나 광택 얘기하고 있고 이거. 편집 좀. 각이 졌냐, 저 복면이. 요즘 자동차는 보면 곡면으로 좀 많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옛날 자동차와는 다르게. 네. 사실 초창기 자동차들은 약간 뭐 직육면체 모양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모나게 많았죠. 예, 하지만 속도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곡면, 그런 유선형 이런 모양들이 사실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속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점 과학적으로 혹은 수학적으로 밝혀내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들의 느낌을 보면 또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빠르면서 또 아름다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곡면을 활용하게 된 거죠. 야, 우리 저번에 그 공연장 설계에도 그렇죠. 공면이 등장을 했는데 자동차 설계에도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두 곳의 여행지를 엮어서 같은 공통점을 찾아내는 거 아주 칭찬합니다. 칭찬? 야,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왜 다 알고. 그리고 우리 안전띠의 폭에도 수학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안전띠요? 안전띠요? 안전띠 폭? 네, 폭. 오. 몇 센티미터인지 혹시 아세요? 한 5cm 정도? 5, 6cm 네, 되겠죠? 5cm 뭐 되겠죠? 그렇게 될 것 4.7cm예요. 아, 4.7. 네. 4.7cm. 네, 4.7. 폭이 너무 좁으면 네. 사고 났을 때, 충돌했을 때 네. 압력이 그곳에 집중하게 돼서 다치기가 쉬워요.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네,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너무 넓으면 꼬일 수가 있어요. 꼬일 수가. 네, 안전띠가 꼬이지도 않으면서 또 압력도 적절히 이렇게 분산되도록 하려면 네. 네, 4.7cm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좋은 그런 이게 길이가 함부로 되는 만드는 거죠. 부분이 네. 없네. 다 뜻이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요. 그쵸. 이거 얼마나 연구와 실험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메스토 오늘은 교통박물관에 가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확장을 좀 해볼까요? 확장. 우리 아까 그 바퀴 얘기에서 조금 생각해보면 길. 길에 대한 어떤 원리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확장하는 재미가 들렸거든요, 지금. 저희가 지금 확장한 게 맞는지 네네네.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교통박물관 속 또 다른 수학 원리. 이번에는 클래식카를 타고 낭만을 느끼며 떠나볼까요? 이곳은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전처럼 배울 수 있는 체험 공간인데요. 빨간불일 때 멈춰선 사거리. 바로 여기에 다양한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우의 수. 사거리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알아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A에서 B, C, D로 가는 방법이 3가지. 사거리에서 각각 3가지 경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모두 12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는 순열. 신호등 표시에 따라 자동차 A와 C가 직진할 때는 B와 D가 멈추고 자동차 A와 C가 좌회전할 때는 B와 D가 멈추듯이 다양한 신호로 교통 질서를 지키는데요. 도로의 교통량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정리한 신호 순서에서 순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눈에 띄는 표지판. 바로 여기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파란색은 교통안전에 관한 내용을 지시하는 표지판인데요. 빨간색 테두리에 주황색 바탕일 때는 사고 위험에 주의하라는 표지판. 빨간색 테두리에 흰색 바탕일 때는 안전 운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규제 표지판. 이처럼 다양한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 표지판에 숨어 있는 수학은 바로 경사도. 경사도가 10%라는 것은 수평으로 10m 이동했을 때 수직으로 1m 올라간 만큼의 기울기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사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수직 이동거리 나누기 수평 이동거리 곱하기 100. 참 쉽죠? 그렇다면 교통박물관 언덕의 경사도는 어떨까요?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2m. 그리고 이곳의 고도차, 즉 수직 이동거리는 약 1m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계산해보면 수평 이동거리는 약 11.95m, 그리고 경사도는 약 8.4%라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수평 이동거리를 구하는 데 이용한 수학 원리는 무엇일까요? 도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이제 길 나오는 거 이제 확장은 맞은 거 맞춘 같아요. 거죠. 맞은 거 네, 같아요. 확장 성공입니다. 감 좀 잡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문제가 문제인데 네, 일단 그 문제보다 먼저 아는 수학 원리가 있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수학 원리? 네. 뭐 우리가 아는 게 뭐 뻔하지 않아요? 무슨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 뭐 있어? 그게 끝이죠. 정리를 그 양반밖에 안 했나? 아니,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예, 그래요? 인지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뭐 많이 들어본 그런데 거죠. 맞습니다. 뭐가요? 피타고라스 정리. 뭐가 맞습니다. 진짜요? 예. 난 소름 반만 돋았어 지금. 맞았어요. 오, 진짜로? 와, 이거 그냥 얻어 걸린 건데 이거는? 예, 이왕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이름이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네, 네, 예, 네. 뭐 이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네. 예, 우리 뭐 밑변 뭐 높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요거를 뭐 B,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빗변을 A라고 하면 네. 이제 A 제곱은 네.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다라는 아. 정리예요. 그래서 네네. 이제 어떤 두 변의 길이를 알면 하나의 변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거든요. 네. 야, 나 깜짝 놀랐네. 그걸로 아는 야, 거구나. 이걸 맞췄어. 피타고라스는 왜 이런 걸 정리해가지고? 그렇지. 왜? 굳이 왜 이거 해가지고? 막 누가 했다 그러면 야, 인수분해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봐. 그래가지고 왜 만들었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요. 막 그랬던 기억이 있죠. 짜증내고. 살아계셨으면 네. 전화 많이 받았을 진짜, 거예요. 네, 정말. 악플도 많이 들렸을 거예요. 애초에 다 몰랐으면 다 모르 편할 걸 갖다가. 그러니까 말이죠. 화를 좀 가라앉히시고, 네. 예. 우리 지난번에 전쟁기념관 가서 네. 국기봉 높이를 잴 때 우리 각도랑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 높이 맞아요. 쉽게 구했잖아요. 네네네. 네, 우리 이번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도 피라미드의 높이라든지 산의 높이 이런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건축 설계 시에 어떤 두 지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도 계산해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 올라가거나 뭐 건너가지 않고도 그쵸, 구할 수 네. 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네. 지도냐? 어디로 올라가? 모르면 그렇게라도 해야죠, 뭐 어떡해요. 줄자 들고 올라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렇게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측정할 필요가 없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른 빗변의 길이 이런 부분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네. 삶에서 참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시간에 막 어려운 공식 나오고 이러면 야, 이거 우리가 살면서 쓰지도 않을 거 이거 그럼요. 왜 해야 되냐 막 이랬는데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거는 좀 알아두면 네, 네. 좀 활용도가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큰일 난 게 있습니다. 네. 교통박물관을 지금 갔다 왔을 뿐인데 네. 30년 만에 처음으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제가요. 제가. 아니 지금이라도 아는 게 어딥니까? 그렇죠. 이참에 네.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도로에 또 다른 수학이 좀 숨어 있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신호등에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네. 순열 말고도 네. 또 수학이 숨어 있어요. 뭐예요? 네,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건데요. 대기 시간을 줄여요? 네, 가까운 교차로에서 초록 신호를 받으면 다음 교차로에서도 계속 초록 신호를 받는 경우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신호 시간을 조절해서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지요. 아, 정말? 네, 그런데 몰랐어요. 이게 양쪽 방향의 교통 흐름을 만족하려면 네. 최적화가 필요해요. 우리 지난번에 최적화도 배웠죠? 그렇죠. 시작하기 최적화. 네, 배웠죠. 전쟁기념관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요. 너무 많이 막히는 그런 방향과 또 시간대를 통계내고 분석을 해서 가까운 교차로끼리 네. 신호 시간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야, 최적화 이런 교통신호에도 있었다는 나도 걸 몰랐어. 전혀 몰랐어요, 진짜. 파란불인데 또 파란불. 아싸 오늘 나이스. 그러니까. 야, 오늘 뚫린다. 야, 운 좋은 줄 알았는데. 야, 오늘 운 좋다. 이게 최적화야? 최적합니다. 네. 또 예를 들어서 차가 막히는 쪽 도로는 신호 시간을 좀 더 길게 그렇죠. 이렇게 더 뚫리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막히는 곳은 신호 시간을 좀 짧게 이런 식으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죠. 야, 몰랐어요, 진짜로. 사실 과속 탐지기에도 네. 수학 원리가 좀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고정식 네. 그
그렇죠.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위에 하나 있는 거. 근데 그거는 가다 보면 사실 바닥에 2개의 센서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 첫 번째 센서는 카메라에서 한 40 내지 60m, 그리고 두 번째 센서는 뭐 20에서 30m 이 전에 설치가 돼 있어서 차량이 이 센서를 지나갈 때 걸리는 시간으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죠. 아, 그렇구나. 아, 몰랐어요. 사실 이게 수학 시간이랑 물리 시간에 배운 네. 속도 곱하기 시간은 거리. 어. 이 공식을 이용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 이거. 예. 구간 단속 카메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고정식만 있으면요. 거기서만 살짝 속도 줄였다가 또 막 달린다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구간 단속은 그걸 좀 방지하고자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원리 자체는 똑같아요. 속시거, 속도 곱하기 시간 거리 이걸 이용하는 건데 거리가 짧으냐 좀 더 기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네. 단속 시작 지점부터 뭐 단속 종료 지점까지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소요한 그 시간을 측정을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이게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는 게 단점이죠. 지나가는 모든 자동차들을 다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 차량들의 그 평균 속도를 계산해서 네. 과속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도로에 이런 과속 카메라나 또는 표지판을 보면서 얘기 나누면서 우리 네. 속도 개념을 함께 익힐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교통 표지판 그리기 활동 이런 걸 하면 좋아요. 네, 표지판 모양이 삼각형, 사각형, 뭐 팔각형, 원 네. 이런 여러 가지 모양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렇게 도형들을 분류해보고 도형에 대한 성질을 탐색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제한 속도와 관련된 표지판들은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렇게 수의 범위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네, 이하로 달려야 돼. 뭐 그렇죠. 이런 거. 이상으로 달려야 돼,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많이 숨어 있네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 시대가 온다고 네. 하잖아요. 네네. 네. 이거 얼마 안 남았다고 맞아요. 하는데. 뭐 금방 될 거라고 얘기는 근데 이게 들었습니다. 도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도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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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시범 구간을 정해서 한창 작업 중이거든요. 아니 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 대신에 우리 인공지능이 운전을 하는 그런 자동차예요. 네. 통계나 함수, 방정식과 같은 수학이 모두 다 그곳에 집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제대로 다니기 위해서는 네네. 도로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정보를 전송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 똑똑한 그런 도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스마트한 도로. 예, 완전한 이런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네네. 제어해야 되는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도로에는 뭐 사물, 보행자 이런 무수한 불규칙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럼요. 뭐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앞차가 그렇죠.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사슴이 튀어나왔는데 네네. 인공지능이 네. 결승선 결승선이라. 아니 그러니까 잘못 인식하면 그러니까 인식을 잘못해서. 제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순간 대처가 가능할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이런 인공지능, 이런 기계도 사실 사람처럼 학습을 하면서 네네. 예,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패턴이라든지 통계라든지 네. 뭐 물체 인식이라든지 뭐 신경망 학습 이런 기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도로 위를 달리려면 네. 모든 것을 어떤 변수로 삼은 함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변수가 여러 개인 다변수 함수를 풀어야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변수 50개, 뭐 차수가 10차인 혹은 뭐 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야 이게 또 안전하고 예, 그리고 편리한 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일 수 있죠. 야, 이게 뭔가가 되게 어려우니까 네. 되게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다 이해하는 척하고 있으세요, 빨리. 네, 그렇죠. 뭐 우리 친구들에게는 뭐 당연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이런 뭐 인공지능, 그쵸. 뭐 수학 이런 거. 그런데 인공지능이란 말 자체가 약간 좀 매력적인 단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흥미있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나가고 탐구해 나가면 뭐 나중에 뭐 이런 미적분 함수 이런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사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엄마 아빠들도 흥미로울 만한 얘기들이에요. 야, 그렇죠. 그 수많은 수천 가지 변수를 다 경험하고 또 변수를 계산하고 그게 알파고 아닙니까? 야, 알파고. 알파고. 어? 그 친구 인지도 높죠. 유명해. 우리보다 유명하지. 제일 유명한 친구. 우리보다 몇 배나 유명하지. 예, 그 친구.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름 돋았어요. 아니, 박물관에 가가지고 과거 자동차들 보면서 뭐 이렇게 역사도 알고. 그렇죠. 예, 뭐 지금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의 어떤 비밀. 비밀. 예, 막 수학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으로 미래까지. 미래까지. 야, 진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울러서 다 공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소름 끼치네, 진짜. 야, 그 혼자만 소름 끼치지 말고 예. 시청자도 좀 소름 끼치게 네. 잘 좀 정리해 주면 안 되겠니? 그렇군요. 제가 한번 여러분 소름 끼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봐야죠. 자, 빌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교통박물관에 갔다. 난생 처음 보는 옛날 클래식카부터 크면 꼭 타보고 싶은 자동차까지 모두 전시되어 있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달리는 데까지 모두 수학이 숨어 있다고 해서 정말 신기했다. 도로에도 수학이 숨겨져 있어서 길을 건널 때나 운전할 때 편리하다는 사실도 알았다. 미래,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시대에도 수학은 중요하다고 하니 앞으로의 도로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된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여워서 소름이 끼치네요. 정말 기대된다. 네, 예. 자, 오늘 수다양 매스 투어 좀 특이하게 뭐 과거의 이야기, 우리 현재의 이야기, 미래 여행까지도 가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 수학은 과거에도 아주 중요하게 쓰였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것이다. 네, 이걸 좀 깨닫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좀 어떤 좋은 장소든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 계속해서 많이 키워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김세희 씨, 김유경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필근 씨도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